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옛날 다음 신문 보여주세요. (59년도) 기사인데요. 이루지 못한 사랑을 비관한 중년 신사가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살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 또 여가수의 사랑해선 안 될 사랑 (74년도) 기사인데요. 이니셜이 등장하네요. 최근 엘모 여가수가 같은 연예계에 종사하는 유부남과 사랑해선 안 될 사랑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제는 헤어질 수 없는 무거운 몸이 된 엘리양 같은 처지가 되지 않도록 가요계의 처녀들은 속 차려야 할 듯, 이런 내용을 기사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 굉장히 최근 기사입니다. 변양균, 신정아 100여 통 연예 편지들 주고받아 2007년도 기사입니다. 저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저 L 여가수 이상벽 씨. 아니 저는 짐작이 돼요. 네. L 여가수 아주 굉장히 우수에 찬 그런 이미지에 또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른 분인데 방송가에 있는 어떤 또 다른 특수한 분야의 직업인하고 이제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렇죠? 유부남이었으니까 그런 이제 사랑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아주 대단히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기사를 쓰면서 여가수는 어차피 뭐 L양으로 이니셜을 넣어서 기사를 썼지만은 상대편은 나는 그 이니셜도 쓰지 말자 그랬어요. 왜냐면 이니셜을 그쪽 이니셜을 넣으면 바로 그냥 연상이 되는 그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 나름 얼마나 정말 사선을 넘는 사랑이었겠습니까? 유부남이었었고 이쪽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녀고 이것이 잘못 전달이 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는 조금 가려서 써야 된다는 생각으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기사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게 이제 변양균, 신정아 씨 얘기였는데 이 이슈는 두 사람의 어떤 연애나 사랑보다도 사실 다른 것 때문에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때 얘기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한문철 변호사님. 신정아, 변양균 사건에 대해서는 이름은 많이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2003년에 기획예산처 차관에 있던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주무르는 거기 아주 높은 분이죠. 그분이 어느 이 큐레이터와 친해집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왔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친해져서 그 책에 본인들이 쓴 얘기들과 그다음에 언론에 나왔던 얘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해지고 그때 첫사랑이 이제 시작됩니다. 순수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사랑하는 사이에서 2004년도에 그 미술관, S모 미술관에 대해서 그 기획예산처 차관 나중에 장관이 되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되는데요.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큰 기업에 이쪽에 좀 많이 좀 도와줘라. 그러다가 2005년도에 동국대 교수가 되도록 또 도와줍니다. 동국대 측에는 다른 쪽으로 뭔가 도움을 주겠다. 실질적으로 다른 쪽으로 이제 도움을 줍니다. 예산 쪽으로요. 돌려서. 그리고 또 광주 비엔날레라는 큰 문화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총감독이 됩니다. 그 당시 나이가 72년생이니까 2005년도만 34? 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냐. 저게 50대 중반 돼야 겨우 맡을까 말까 하는데 누군가 실세가 있다. 웅성웅성 되죠. 그러다 이제 학력 위조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됩니다. 예일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가짜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갖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신정아 씨의 그 오피스텔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의 그 교수 연구실 거기를 압수수색해서 컴퓨터에서 이메일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이제 고위공직자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주고받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럼 도대체 당신은 무슨 관계냐? 당신은 어떻게 도와줬냐?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밀어준 것들이 그게 밝혀져서 결국은 둘 다 형사처벌 받았는데요. 둘 다 구속됐었죠. 근데 그 신정아 씨는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나중에 조금 일찍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변양균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수사 초기 이 사건은 단순한 학력 위조 고소 사건이었으나 지나간 이야기고 단지 하나 그래도 명색이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정신병자라는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명색이 장관까지 지낸 사람조차도 다 좋은 게 좋다. 이놈은 귀찮은 일 안 한다.
근데 두 사람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이제 월간지 의뢰로 신정아하고 긴 인터뷰와 만남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얘기하면 자칫 신정아 씨 입장의 대변처럼 돼요. 하여간 객관을 시켜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는 둘의 사랑이에요. 근데 신정아 사건의 본질은 학력 위조 사건이었고 그로 인한 이제 그 대학 교수직의 획득서부터 이어지는 지금 한문철 변호사 얘기한 특혜의 문제였어요. 근데 둘의 관계는 뭐였느냐인데 본인에게 들은 얘기를 직접 옮길게요. 6년 동안 한 남자만 만났다. 내가 꽃뱀이냐. 믿든 안 믿든 상관없는데 그 사람이랑 처음 해봤다. 그리고 그 당시 내가 하는 활동상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아주 고위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막 대시를 했다. 그렇다면 굳이 그 사람일 필요가 없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상승의 지렛대로 남자를 이용한 여자였다고 한다면 변양균 씨는 훨씬 그 상황에서는 초라한 남자였다. 등등등. 그리고 증거로 남아있는 100여 통의 긴 인터뷰, 편지, 사연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둘이 연애를 한 건 맞다고 봐요. 근데 둘의 연애가 사회면에 실리면 학력 위조 같은 추문이 되고 문화면에 실리면 어떠한 사랑도 잘못될 수 없음. 사랑이란 소중한 것이다 해서 둘의 감정 상태, 결혼한 상태와 처녀의 만남, 온갖 추한 것을 다 뛰어넘는 이제 정말 사랑한 감정으로 설명될 수가 있어요. 이 양면이 녹아 있다고요. 사랑 문제만 나오면 우리 김가수 씨는 굉장히 관대해지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어쨌거나 고위 공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예산권을 활용해서 자기의 사적 이익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조심하셔야 문제를 되는데 봤던 최종 거고. 법률적 저기는 다 무죄로 나왔어요. 전부 지금 말하는 직위를 이용했다는 것은 최종 법률은 다 무죄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어떤 특혜성 그런 조치를 한 거는 제가 보기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보이지 않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계속 예를 들면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해주고 만나게 해주고 인적으로 인맥을 연결해주고 이런 게 정말 보이지 않는 특혜거든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처 장관이나 정책실장이 이 선수를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해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 자체로 그냥 일종의 압박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모르겠어요. 저는 변양균 씨는 뭐 헛헛한 마음에 나이 50대 남자가 이렇게 사랑을 느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신정아 씨도 뭐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왜 이런 걸 이렇게 책으로 다 써가지고 하는지 난 그거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뭔가 분명히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목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진짜 사랑이었다 그러면은 정말 그 신정아 씨 책 읽어보면 황당하잖아요. 별 얘기를 다 자기 입장에서만 써놨거든요. 그 상대방은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불순한 데가 있지 않나.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제가 매일매일 일기를 써온 거기 때문에 제 일기장에는 당연히 실명이 적혀 있었고요. 이 딱 그 뭐라 그럴까 대본이 나왔을 때 이게 딱 나오는 데서부터 제가 약간 빙의 상태 그러니까 아주 이상하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신정아 씨가 나중에 정말 자기가 책을 썼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남들이 얘기할 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지나가고 나서 사랑이 더 아름다워야 돼요. 여자가 쓴 책하고요. 남자가 쓴 책의 사랑의 농도가 너무나 달랐어요. 아내가 없는데 애인이 있으면 그것도 무슨 맛이 있어요. 애인이 28 먹은 아가씨하고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여인에 대한 사랑을 땀뻑 내가 받았다고. 울고 야단 나오더라고요. 변양균 그 실장 신정아 사건 저 사건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진짜 거예요. 신정아 씨가 아주 순수한 사람. 근데 두 분 나이가 23살 차인데 과연 그러면 내가 23살 어린 30대 초반 사람하고 저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저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또 그 아까 김광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신정아 씨 그 본인 얘기가 첫 경험이었다.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이걸 갖다 법률적으로 처벌을 하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마음 한 구석으로는 주변에 법 쪽에 있는 분들도 부럽다.
나는 저렇게 진짜 불타는 사랑을 그럼 과연 할 수 있을까? 전혀 이 사랑이라는 거는 글쎄 내가 너무 비약을 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나이하고 상관없어야 되고 근데 이 사건에서는 제가 보기에 뭐 정확하게 제가 분석은 안 해봤는데 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막 만나기만 하면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책에도 쓸 정도로 그 심리적인 접근을 많이 하는데 아줌마들이 주부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근데 결국은 그런 거 가만히 보면 작은 심리학적인 것들이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만났을 때 이 변양균이라는 분이 노래를 동행이라는 걸 불렀다는 거예요. 동행, 최성수의. 그래갖고 또 남자들 사이에서는 이 동행 외워가지고 부르려고 난리가 그러니까 한 변호사님은 동행을 부르셔야 돼. 동행. 가사가군요.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거기거든요. 그 제목이 뭐.